자, 종목은 두 분이 준비하신 게 정태근 팀장은 농심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캠트로닉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시간 그 농심 먼저 드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그 고밸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저는 게임주가 그러니까 단순히 고밸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NFT 메타버스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건데 조금 선반영 조금 많이 급격하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가격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밸류 쪽으로 리스크가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고밸류가 없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금융보험주라든지 금융주도 그런 맥락에서 강세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로 물론 높은 밸류에 있는 뭐 소비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조금 그나마 좀 낮은 편을 쳤다 보니까 농심을 좀 찾게 됐는데 네. 일단은 농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농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이게 일단은 1차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시장 예상치에 미달하게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시장치 예상보다 괜찮은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이 그런 맥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때 그 미국의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3개 라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쪽에서 농심 공장이 네네네. 미국에서? 네, 북미 공장이 이제 3개 라인이 더 증설이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북미 쪽으로 K푸드 유튜브만 들어가다도 외국인들이 K푸드 되게 많이 동영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의 인기도 상당하고요. 그러다 추워지니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네네. 맵고 뜨거운 음식이 그들 입맛은 잘 안 맞아도 네네.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지화도 많이 진행 좀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이제 뭐 연간 3억 5천 개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기존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인 5억 개까지 합치게 되면은 8억 5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의 어떤 K푸드 인기를 등에 업어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란지 그리고 남미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 성장을 보게 되면 공급적인 측면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라면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라면 가격 인상을 했고 이게 명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지금 2022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연준이란지는 그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서 어쨌든 이 곡물 가격이 좀 잡힐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 가격이 잡히게 되면은 이 제품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됐었던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이제 북미 쪽에 판매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마진 개선 뭐 이런 당연한 논리 때문에 일단 농심과 같은 기업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업이 이런 연율에서 이 농심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의 종목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좀 고르다 보니까 또 기술적으로도 농심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만 8천에서 32만 5천 원 정도 가격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는 30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 북미 지역에서 그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네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은 오늘 네, 저는 캠트로닉스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성장 섹터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논란들이 많잖아요.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되느냐, 성장주들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되느냐. 저는 투자자분들께 꼭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시장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 기술주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고 어쨌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성장성에 대한 매력이 있고 저평가가 부각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핸드셋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쪽을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뭐 무선 충전과 관련된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리지디 OLED 이제 이 시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삼성전자 내에서도 뭐 점유율 당연히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제 A 시리즈로까지 여러분들 소위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 이제 노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너무 좀 티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요즘에는 이제 풀 터치 스크린이 이제 다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노치를 없애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기술이 이제 HIAA, 홀인 액티브 에어리라고 해가지고 요 기술이 이제 시각 관련돼서는 가장 좀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장과 관련해서 점유율 8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OLED 시각 관련된 기업이고 무선 충전 관련된 기업이고 뭐 매년 영업이익 뭐 2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회사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율주행 쪽이 사실은 이게 발전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면 ADAS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ADAS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욘드 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ADAS가 구현이 되려면 결국은 센서거든요. 네. 얼마나 이제 많은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비욘드 아이를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센서 기술을 이제 캠트로닉스가 내재화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요즘에는 이 ADAS를 뛰어넘어서 V2X가 훨씬 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V2X와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이제 전장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제 특히나 판교, 세종, 그 다음에 서울, 제주도, 대구 각종 지자체들이 구축하고 있는 CITS 사업 여기에서도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이제 판교의 CITS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CITS가 뭔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에 자동차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거나 전방에서 뭔가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그 자동차 내부에서 신호를 송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교통을 관제하는 총괄하는 이제 그 관제 센터가 있는 거죠. 그 관제 센터에서 이 교통의 이제 지휘 체계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저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ITS가 이제 그만큼 좀 중요한 거고요. 어찌 보면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V2X 기술의 실사판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과제로 각 지역에 뭐 세종, 판교, 서울, 제주, 대구 이런 이제 주요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캠트로닉스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ADS와 V2X 기술을 같이 지금 갖추고 있는 완성형의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이 OLED 쪽이 뭐 노트북,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TV 쪽이라든지 뭐 워낙 지금 업황 호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OLED 쪽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쪽도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팔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내년에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6,300억, 영업이익 430억.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300억이면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이 완전히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29,000원에서 29,500원, 뭐 3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34,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으로 오늘 봤습니다. 내용 정리 화면을 보시고요. 정태근 팀장은 농심, 김영민 매니저는 캠트로닉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